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앞 시간에 이어서 9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게시사항하고 사무소 명칭 관련 사항을 공부할 건데, 등록증 게시 의무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시사항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봐드릴게요. 자, 먼저 등록증 원본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입니다. 등록증 원본을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가 있거든요. 이거 원본을 게시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주된 사무소는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고, 법인 등록증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어차피 설치하면 신고 확인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등록증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 교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들이 일단 보수하고 실비가 어느 정도 될까, 그 다음에 한도액은 얼마 될까,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게시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 중개사, 줄여서 개공, 소속공인 중에 소공,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이 자격증 원본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개공이든 소공이든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공 자격증 원본, 소속공인 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돼요. 근데 가로 안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 있는 개공만 게시하라. 그러면 자격증 없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중개인.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중개인 있잖아요. 중개인들은 자격증 게시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속공인 중개사도 자격증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원본을 게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 증명서류 게시해야 돼. 왜? 고객들이 보험 얼마 들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개업하기 전에 보증 설정 확인하라 그랬죠. 보험 들고 영업하라 그랬기 때문에 보증 설정 증명서류 게시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를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자, 이 5가지가 게시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 보수 요일 및 한도액표, 보증 설정 증명서류,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게시 의무 주체는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공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소속공인 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하죠. 게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주체는 개공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공인 중개사보다 자격증 가져오라 해서 개공이 사무소에다가 게시를 해야 돼요. 게시 의무 주체는 개공입니다. 그러면 소속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게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그럼 과태료 처분은 누가 받느냐? 개공이 과태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게시 의무 주체는 오로지 개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도 개공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소속공인 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게시 의무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하고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나와 있으며,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사용 금지 의무, 이걸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다시 볼게인데, 자, 이 간단하게 판서를 한번 볼게요. 자,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가 있어. 개공입니다. 자, 개공은 어떤 명칭을 써야 되느냐? 이 명칭을 써야 돼요.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 명칭을 쓰든지,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둘 중 하나입니다. 자, 둘 중 하나. 그래서 이 공인 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쓰든지, 부동산 중개란 명칭 둘 중 하나 쓰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박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적법입니다.
자, 호박 부동산 중개 이렇게 써도 적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호박사무소 이렇게 쓰면 맞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호박 이렇게 써도 맞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자 배열은 자유롭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만 들어가면 호박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호박 부동산 중개, 부동산 호박 중개, 부동산 중개 호박 그래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배열은 자유롭습니다. 문자 배열은 자유롭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문자를 써야 된다. 근데 이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있잖아요. 중개인.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없는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써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써야 돼요. 호박 부동산 중개 이렇게. 근데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무소 명칭 표기 위반하든 중개인이 명칭 표기 위반하든 이건 전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는 겁니다.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란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것이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5개 광고물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성명을 표기를 해야 돼요. 자,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성명이나 표기하면 안 되고, 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명을 표기하라. 이 말은 결국 실명을 쓰라 이 말이에요. 실명을 쓰라. 그러니까 뭐 가명이라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실명을 쓰라.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라. 그럼 법인은 누구 성명을 표기하냐? 대표자 성명이고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입니다. 자,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 이 법인 개업공인은 분사무소를 열 수 있거든요. 여기는 분사무소 운영자를 책임자란 말을 써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라. 그럼 성명 어느 정도 크기를 표기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인식할 수, 구체적인 규격은 없어요.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먹을 수 있으면 돼요. 이 정도 크기로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 표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죄에 들어가느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성명 표기 위반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명칭 표기 위반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자, 개공 성명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표기를 하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중개인이 있잖아요.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중개인이라는 말을 써요.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나와 있잖아요. 자, 중개인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떤 문자만 쓰라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쓰라 이래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러면 이걸 위반해도 몇만 원? 100만 원이요. 과태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인이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했다. 중개인이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있잖아요. 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우리 법에 명문화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그러면 누굴까? 자, 뭐 소속공인중개사도 개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개 보조원들도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인도 마찬가지. 등록이 안 된 일반인도 마찬가지. 이 개공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개공이 아닌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하 유사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위반했다면 1년 이하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갑니다. 자, 우리 감옥에서 이 아닌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런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런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벌칙을 우리 감옥에서 다 알아야 되거든요. 징역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등록 취소인지 업무정지인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자 하여튼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칙 애울 때 개공이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철거 명령이 나옵니다. 자, 철거 명령 주체는 등록관청입니다. 여기서 시도지사 그러면 틀려버려요. 시도지사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등록관청은 위의 1, 2, 3. 명칭 사용, 사용 금지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개인 명칭 사용. 이런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과거에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렇게 출제가 된 바 있어요. 틀려요. 자,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관청은 등록관청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관청은 등록관청이고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입니다. 자, 이것도 신경 써야 돼요. 대신 집행한다 이 말이에요. 철거를 안 하면 그죠?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을 들어가요. 그죠? 의무자가 철거를 안 하니까, 개공이 철거를 안 하니까 대집행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의무자인 개공 등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신 철거한다 이 말인데, 자, 대집행법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자, 민사집행법 과거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 또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관청은 등록관청입니다.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 몇 줄 안 되지만은 저런 지문을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지문을 신경 써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